한국 정부에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니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상계보조금 관세를 물리고 이러면 조사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내정 간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권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유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를 되게 이제 우리나라를 되게 자기들의 식민지나 속국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별로 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중국 비아드가 들어오면 이제 한국 전기차는 작살났다. 투자연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 얘기를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거시 얘기도 좀 했었고, 최근에 김한진 박사님 모셔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좀 하나하나 좀 들어가는데, 역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야가 또 뭐 배터리,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아끼시죠. 그리고 늘 이분의 이제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박순혁 작가님 저희가 또 모셔서요. 오늘은 최근 상황은 뭐 당연히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주로 좀 내년도 박 작가님이 좀 시장 전체, 또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오늘 또 박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현황만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예. 아무래도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최근에 2차 전지 쪽 주가들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가님 무슨 생각하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들 좀 약세 보이는 거의 배경에는 미국이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좀 되게 부진한데,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시장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봐야 되는 사안인지 싶네요. 좀 오버하는 거죠. 예, 시장의 반응이 좀 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로이터 쪽에서 이제 외신해갖고 뭐 IRA 보조금 폐지하고, 그거 이제 계속해서 뭐랄까 옛날에 한번 썼던 그 악재를 이제 악재에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이제 리바이벌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랄까 아직까지도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LA 보조금, 전기차 이제 보조금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같은 뉴스를 갖고 그때 11월 달에 이제 처음에 그 트럼프 당선된 직후에 이제 한번 이제 얘기했던 거, 그거를 이제 또 쓰는 거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2차전지 처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뉴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계속 이제 리바이벌하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2차전지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일종의 뭐 음모 같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시는구나. 뭐 이 얘기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 맥락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배터리 소재 관세 검토 부분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이제 미국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이제 나라들은 그 관세를 물리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이 이제 미국하고 대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는 이제 관세를 물리고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2022년 8월달에 그 발효됐었던 이제 IRA 도발, 그 목적이 이제 중국이 2차 전지 산업의 이 성장을 이제 막겠다, 그런 거죠. 그 취지잖아요. 그 취지에서 이제 달라진 부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닌데 이제 우려하게끔 움직이는 좀 이제 뭐랄까 좀 나쁜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그만큼 좀 투심은 많이 좀 이게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작금의 이제 정치 상황하고 많이 좀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좀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시국에 또 이제 불안한 뉴스가 또 좀 증폭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흔들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꾸 흔들리시니까 문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가님 모시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사실 변화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주가가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는 뭔가 심리적인 측면이 큰데 사실 그런 얘기를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 요즘은 아닌 듯해요. 어쨌든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작가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여차여차해서 작가님 또 모시게 됐고요. 또 오늘 딱 그 말씀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러니까 작가님이 뭐 팬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배터리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도 좀 더 냉정하게 이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뭐 호재라면 호재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저같이 미량한 수준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위다라는 얘기는 이를테면은 중국에 대한 말씀하신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그쪽에 뭐 재료 소재든 뭐 이런 뭐 배터리든 뭐 이게 안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대안이 당장은 필요한데 그게 결국 우리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IRA 법안을 만든 이제 뭐 목적이니까. 예. 이제 그거 좀 디테일 좀 설명드리면 네.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네. 그 프랑스 쪽의 한 작가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그 친환경 쪽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가 많이 이동됐을 때 특히 이제 2차 전지 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광물 부분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2차 전지는 당연히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광물 부분이 이제 과거 수십 년 동안 광물 캐고 재련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그 환경에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환경 오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선진국에서 투자가 전혀 안 돼 있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의 그 등소평 시절부터 이제 서구 애들이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서 장악해갖고 이걸로 이제 세계를 우리가 지락펴락하자. 그게 등소평 때부터 이거 나온 거라고요. 등소평 때부터 그럼 이게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게 78년이고 예. 그러면은 대략 80년 초라부터 봐도 한 40년 가까이 됐네. 예. 그 등소평 때부터 그게 이제 진행이 돼갖고 이제 사실은 뭐 1대1로 이제 주요 그것도 보면은 다 이제 아프리카나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쪽 다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자원들을 중국이 다 장악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 금속 그 책에서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자원 때문에 중국에 이제 이 서방 진영이 종속될 것이다. 이거 빨리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책을 썼었고 그 책이 이제 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쪽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서 그게 법제화된 게 이제 2022년 8월에 나온 IRA법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광물을 그 광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뭐랄까 중국의 이제 소나기를 벗어나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 광물들을 재련하고 뭐 하는 뭐 그런 이제 국가나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제어할 필요 이제 견제할 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제 대상이 됐던 게 이제 대한민국들의 이제 기업들이 된 거고 모노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그 IRA 세부 규정 사항에 따라 갖고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쓰이는 이제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광물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중국산 비중이 계속 이제 줄어들게 되는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지금 얘기가 이제 트럼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모 언론들이 자꾸 이제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인용 보도를 하면서 뭐 우리는 뭐 그 일상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IRA가 트럼프 들어서면서 IRA를 이제 없애겠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2차 전지가 이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사라진다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좀 주식 쪽에서 좀 이제 그런 공매도 세력의 좀 이제 그 뭐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마타도어성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성 이제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배터리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제 외교하고 계속해서 이제 계속 싸웠는데 대척점을 갖고 계시죠? 그 IRA 관련해서도 계속 그랬어요. IRA 관련해 갖고 이게 이제 한국을 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IRA 규정에서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관련돼서 광물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의도 쪽에서는 이제 다 딴지를 걸고 이제 뭐 그런 쪽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미국이 IRA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다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IRA 수혜를 못 받을 거다 하는 기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 쪽에 얘기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이제 CATL이 포드하고 이렇게 기술 협약을 맺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CATL이 바로 진출을 못하니까 포드한테 이제 그렇죠. 기술을 이제 저기 이전하는 형태로 우회해서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IRA는 무력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23년도에 그 에코프로그램 막 올라가고 할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당시 IRA 규정을 무력화하게 하는 거는 중국을 이렇게 하는 거고 미국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한 사람이 그 가장 그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테드 크루즈라고. 이번에 트럼프 때 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 이번에 그 테드 크루즈가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이요? 국무장관으로 낙점된 사람. 테드 크루저가? 그 사람이 지금 국무장관으로 낙점됐습니다. 그 트럼프 2기 정부에서? 2기 정부에 지금 낙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누구보다도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악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의 이제 부상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지난 이제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트럼프도 뭐 훨씬 더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은 IRA를 다 폐지하고 중국산 이제 2차 전기차가 미국으로 막 들어올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뭐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가짜 정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을 좀 이롭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나라에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 나왔었던 이제 그 포드 CATL하고 할 때 그걸 이제 무산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금 그 미국 의회 의원이 지금 국무장관이 지금 낙점됐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루비오 혹시? 마크 루비오. 그렇죠. 마크 루비오. 마크 루비오입니다. 이름 미국 사람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가님이 뭐 그렇게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루비오가 국무장관 후보가 됐는. 국무장관 후보가 됐고 그 사람이 그 포드가 이제 CATL하고 이제 협력해갖고 우회해서 이제 IRA 규정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를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뭐랄까 정책은 이제 명확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더 강력하게 중국을 이제 2차 산업 그다음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이 이제 성장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만 그래야지 이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당선이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한국 2차 전지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상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몰고 가고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중국 쪽에 좀 그 대언론 작업이 좀 있지 않나 싶은 그러게요. 이게 참 이게 어떤 정책을 우리가 상상이 그게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걸 정말 사실 냉정하게 미리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게 있다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진짜 그런가라고 한 번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작가님의 그런 어떤 해석이 2차 전지 관련돼서 관심이 있거나 현재 또 갖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투자하거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밸런스에 판단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한번 잘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관련된 기사들도 그냥 작가님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사도 찾아보시고 루비오 이번에 국무장관 내정된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결국 제일 또 중요한 그 광물이 또 리튬 아니겠습니까? 예. 리튬이 요즘에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예요, 다시.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죠. 그러니까 그 수요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게. 23년에서 이제 24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그 내년에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지 하는 이제 예상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예상치에 비해 갖고 올해 훨씬 못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팔릴 거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23년 연말에 24년에 팔리는 거를 예상한 부분만큼이 지금 전혀 안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이제 광물 쪽에서는 이제 재고 누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올해 한 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지금은 다시 이제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은 이제 24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25년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전망들이 다 비관적인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비관적인 부분들이 다 당연히 리튬 만드는 회사들이나 다 이런 쪽에 이제 뭐랄까 그 사업 계획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25년에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역으로 리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 현상이 이제 그러겠죠. 발생해서 이제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겠죠. 근데 25년은 24년에 비해서는 전기차가 좀 잘 팔리는 쪽으로 이제 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장 짓고 이런 게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25년, 26년에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이 크게 이제 그 완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에 맞춰 갖고 전기차 신모델들을 이제 대거 내놓게 되면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판매 물량 자체를 많이 높게 잡고 있고요. 내년에.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내년도에 판매량을 올해보다 더 반납할 것이다. 예. 그런 면이 있고 일단 이제 계획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에이 참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르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작가님께서 내년도 전기차가 좀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할 거예요. 다들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거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이제 차는 만들 때 그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예상을 4, 5년 전에 미리 이제 그 어떤 모델을 만들지 이렇게 신차를 하나 만들어 갖고 나오는데 한 4, 5년 정도 보통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4, 5년 정도 걸리는 과정에서 이제 배터리 발주는 3년 전에 나가는 거거든요. 5년 전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뒤에 들어가서 발주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빠르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25년, 26년 나올 게 이제 보면은 20년, 21년에 다 계획돼 있었거든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테슬라 주가가 한 해 40배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40배가 오르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그 시치가 주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진 해가 그 해이기 때문에 2020년. 2020년에 전 세계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다 우리도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라고 다 같이 이제 결정을 한 해가 2020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5년 이 지나는 시점이 2025년, 26년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때 계획했던 게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게 5년이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이제 2025년, 26년이 전기차 빅뱅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전기차 캐즘 현상에서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렴한 신차가 많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저렴한 신차를 개발해서 그게 이제 내년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네, 올해 뭐 기아의 EV3 같은 거. 아, 그거 참 예쁘더라고요. 예, 예. EV3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모델들이 올해 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5년에 계속해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차 효과들. 특히 이제 EV3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유럽에만 한 20만 대를 내년 한해 팔 계획을 지금 기아에서 잡고 있어요. EV3만? EV3만 예. 20만 대요? 20만 대요. 예. 유럽에서만? 유럽에서. 어우, 대단한데요? 그게 이제 얼마나 큰 대수냐면 원래 현대차 기아나 뭐 이제 한 해 총 판매하는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그렇죠. 전기차가 있는데 예. 한 해 총 파는 이제 순수 전기차가 한 30만 대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올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차종만 갖고 그러니까요. 20만 대를 지금 팔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니까 내년에 이제 볼륨이 되게 커지는 거죠. EV3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제 뭐 EV4, EV5도 쭉쭉 나오고 계속 뭐 그거야 이제 시리즈로. 예, 현대도 그렇고 총 이제 현대 기아만 해서 내년에 이제 총 9종의 전기차 신차가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내년에. 예. 이제 그렇고 신차 효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아까 떨어진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광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가격이 쌓였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쌓인 만큼 이제 전기차 가격도 지금 이제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더 이제 이 가격적인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든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 정책 네. 보조금 정책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뭐 22년, 23년 뭐 이렇게는 계속 잘 팔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당 보조금 좀 줄었죠. 줄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었는데 올해 24년이 안 팔리다 보니까 그렇죠. 보조금들을 다시 책정하고 보조금 금액 규모를 늘리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 뭐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좀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정책 좀 바뀐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29년에는 아마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겠나. 24년에 비해 갖고는.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다 해결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만도 지금 사실은 전에도 박 작가님 저희 첫 출연하실 때도 중국하고 유럽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이미 뭐 신차 대부분 뭐 절반 이상 그 다음에 뭐 유럽에 있는 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새 차들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특정 국가 몇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세적으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중국은 지금 50%가 넘어서 있는 신차 등록이 그렇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20% 수준까지 갔다가 올해는 거기서 20% 수준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약간 24년 전체를 보면은 약간 마이너스 역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그 전망치 나왔을 때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23년 연말에 24년 전망치 나왔을 때 미국이 한 올해 50%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50%는 지금 택도 안 되고 뭐 거의 한 20% 정도밖에 올해 성장 못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내년으로 미뤄진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10%선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이 싱글 정도로 지금 이제 보급률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게 좀 가팔라지고 하면 이제 다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올해에 따른 기저효과가 내년에는 기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네요. 올해가 부진하지 않았으면 내년은 사실 뭐 이렇게 좀 더 기대하기 쉽지 않은 건데 올해 워낙 다 부진하니. 그럼 오늘 이 가격 얘기 잠깐 하신 김에 내년 초에 BYD를 비롯해서 중국 전기차들이 막 두른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뭐 국내금 자동차들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또 분위기들이 자꾸 좀 조성이 돼서 저 이거 작가님 뵈면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렇게 되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비아디가 이제 차가 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비아디의 이제 T4K라는 트럭이 사실은 지금 들어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아, 이미? 이미. 그거 지금 분기에 그게 30대인가 40대인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 미미한 건데? 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승용차는 크게 많이 안 들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용차급에는 이제 중국차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역시 중국 제품은 10,000원 넘어가는 거는 사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섞으면, 품질이라는 거에 대한 예. 게 좀 그렇구나. 비아디 당연한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뭐 들어와서 저는 일단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비아디 그 이제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환영하는 편입니다. 거꾸로. 예.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제품이 들어와야 네. 이게 이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예. 비아디 전기차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맞아요. 넓히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뭐 좋고 해서 사면 뭐 좋은 거죠. 네. 예. 뭐 경쟁에서 이기면 되니까 경쟁에서 이제 뭐 못 이기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뭐 현대차나 기아차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게 또 자극이 돼서 또 그렇죠. 열심히 만들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비아디라든지 그런 이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에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조금을 그렇죠. 주기 때문에 예. 그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되게 싸게 팔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세계 이제 그 자유 경쟁 질서를 해치는 거죠. 예. 예. 당연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물리고 예, 유럽에서도 최고 이제 48% 49%까지 이제 관세를 물리는 게 그게 이제 상계 관세라고 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네. 이제 가격을 왜곡해서 이제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관세를 물리는 건데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비아디가 팔리는 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 넘어올 때 중국 정부의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조금 부분을 조사를 해서 상계 관세를 물려야 마땅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그 건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아니 니들이 건방지게 감히 우리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니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상계보조금 관세를 물리고 이러면 조사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내정 간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권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유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를 되게 이제 우리나라를 되게 자기들의 식민지나 속국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별로 안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중국 비아디가 들어오면 이제 한국 전기차는 작살났다. 중국 비아디 전기차가 얼마나 우수한지 아냐 하는 얘기들만 지금 전 언론에서 지금 차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중국 그 공산당의 이제 이 정치 자금이 공작 자금이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우리 그 1대1 방송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아니 그 보조금 우리는 지금 중국에 전기차 팔고 배터리 팔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지금 보조금 단 한 푼을 못 받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터리한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차별해야 되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고 이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갖고 실제로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리를 못 받으니까 이제 첫 번째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LFP 배터리는 이제 이 그 충전 인프라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이제 이 세 가지 그 원인을 이유를 들어갖고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실시할 때도 중국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이 뭐랄까 반대나 저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중국 돈 먹고 있는 걸로 의심을 받을 만한 이제 각종 언론들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목화 같은 이제 정보에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반발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국내 여론이 그거는 100번 1000번 이제 배터리 아저씨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돼서 결국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게 지금 얘기가 통과가 된 건데 지금 동일한 건이 다시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중국 보조금 받는 만큼 그건 그렇죠. 상해가세 물리는 게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타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롭고 그다음에 국익에 부합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역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해 갖고 이제 보조금 차등 지급할 때 막 들고 일어났던 그런 이제 언론들이 지금 또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국익적 관점, 이제 나라 사랑하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언론 좀 접근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참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와서 뭐 우리 돈으로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차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타봤는데 좋다. 아이 그럼 뭐 좋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사실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독점의 폐해는 늘 어디고 있는 거고 그러면 긴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안 돼. 우리도 가격도 낮추고 뭐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뭔가 그렇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 시장 어떤 그런 질서에 접근하는 맞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식이라면은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접근인지 진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나 뭐 슈카나 그다음에 뭐 각독이나 뭐 모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산 비아지형이 엄청나게 가격이 저렴해서 경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의 생산 원가가 저렴해서 가격이 이제 저렴한 거면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중국 정부가 이제 각종 보조금 같은 거를 왕창 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제 뭐 한국이든 세계 시장이든 앞으로 유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이 싸게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사실 저도 뭐 이제 공부를 한 게 이제 기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그럴 수는 있겠 생각했습니다만 뭐 광물부터 뭐 재련 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완성차까지 이 소위 말해 일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는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원가 자체가 그렇게 싸지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광물들이 이제 많이 의존하는 이제 그 재료비가 이제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한 40% 된다고 하니까 배터리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이제 광물 가격이 대략 한 70%, 80%가 그 정도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대략 한 40%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만 더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기껏해야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다.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부분 40% 부분에서는 차이가 전혀 안 나고 나머지 이제 조립 부분에서만 약간 차이가 나는 이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서 어차피 똑같은 리튬을 쓰더라도 중국에서 그 전기차 배터리만 쓰는 리튬 가격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만드는 리튬 가격보다도 훨씬 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그 리튬을 재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니켈을 재련하고 흑연을 재련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환경 오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환경 오염 부분 문제를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흑연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흑연이나 리튬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그 환경 오염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런 비용 없이 그냥 땅에 파묻고 광물이 흘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렴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전 세계적인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환경을 망치는 행위.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지금 중국산 광물 중국에서 이제 내부에서 재련되는 광물 같은 거를 IRA나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CRM의 규정에 따라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따지면 이제 중국이
전기차가 이제 뭐 동종의 한국 전기차나 뭐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지만 그 저렴한 폭은 꽤 적을 거고 크게 봐서 뭐 5% 10%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5급의 차를 이제 지금 한 5,500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아디가 5천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과연 그 500만 원 이제 절약된다고 해갖고 비아디에 이제 뭐 i5급의 뭐 아토라든지 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델을 사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국산에 대한 신뢰, 또 브랜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그거는 숫자로 다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비아디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지만 그거는 중국 내수는 엄청나게 많이 팔죠. 그럼요. 사실 그게 허수가 있죠. 네. 예. 실제로 이제 그 수출 물량이 몇 대나 되냐, 수출 비중이 몇 프로나 되냐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3프로라든지 뭐 각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라든지 그런 얘기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닫는 거죠. 왜 닫냐? 그거 얘기하면은 불리하니까 비아디한테 4%밖에 안 돼요. 전체 매출 중에서 비아디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고요. 그 실제로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은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이제 크고 중요한 시장, 가장 선진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현대기아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대략 9%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비아디는 빵입니다. 예. 유럽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이제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독일에서도 비아디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를 못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출 물량 4%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뭐랄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동남아 같은데? 동남아 같은 태국이나 그다음에 뭐 호주, 뉴질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좀 이제 변방 국가들 이제 중국 돈을 많이 이제 정치 자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아서 좀 연결돼 있는 그런 나라든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 시장의 비아디는 전혀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품질 면에서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중국산 제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조금 약간 이제 폄하하는 그런 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산 뭐 이런 거.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저희도 보는 게 이제 뭐 기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중국산 전기차의 기술력이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특히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기사들을 보면 되게 괜찮다. 물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중국산 전기차들의 품질 수준은 이 가격은 차치하고 이제 그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품질은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뭐 품질이 좋으면은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서 잘 팔리고 있겠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중국산 전기차들이 팔리는 수준을 봤을 땐 품질 만족도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수가 얼마 안 된다니까. 대수도 얼마 안 되고. 대수가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현대기아가 한 해에 총 지금 800만 대 정도 이제 생산해서 내수에서 한 100만 대 정도, 100만 대 조금 더 되는 정도 이제 내수에 소비를 하고 나머지 700만 대를 수출한다. 그렇죠. 예. 비아디가 한 해 한 300만 대, 400만 대 정도 만들어 갖고 4%면은 15만 대? 뭐 이렇게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현대기아에 지금 이제 발끝에 때만도 못하는 사실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이 뭐랄까 중국 돈 먹은 한국의 언론들이 엄청나게 막 띄워줘가지고 마치 비아디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문제가 많고요. 이게 올해 가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그 네이버 댓글 이런 거를 막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애들이 이제 댓글을 자고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확인이 됐죠. 네, 확인돼 갖고 MBC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현대기아차는 이제 망할 회사고 비아디 이 전기차 짱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였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 댓글 작업 써가지고 이제 댓글 우마오당 써갖고 댓글 작업해갖고 네이버 댓글에 올라오는 그 주류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 그다음에 이제 그뭐 삼코로나 모카나 슈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리바이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같은 얘기를 하죠? 중국 그 이제 공산당 이 뭐랄까 그 저기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얘기를 왜 한국의 언론들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중요한 이 뭐랄까 이제 유튜브들이나 이런 데서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들이 왜 중국의 공산당 애들이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배경 상황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작가님하고 했던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약간 좀 정보가 왜곡돼 있는 거고 우리가 좀 과도하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뉴스들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좀 약간 경도돼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밸런스를 좀 우리에 대한 정보 판단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춘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내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는 작가님이랑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 전체에 작가님 생각하시는 그냥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배터리도 뭐 다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내년은 아까 올해 기저효과는 있을 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년은 조금 더 올해보다는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내년은 장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장 전체가? 장 전체가. 내년은 3천을 넘어 당연히 3천 포인트는 넘어갈 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피 3천 넘어갈 수 있다. 올해 내내 이제 저기 금투세 때문에 이제 시장이 계속 열려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 장으로 이제 좀 그 떠나는 이제 그런 좀 그 자금 이탈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을 접어들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 혼돈까지 이제 맞물려 갖고 맞습니다. 펀더멘탈이나 이제 밸류에이션에 비해 갖고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사항들이 주가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이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억눌려 있던 것들이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다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되는 과정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3천을 넘어갈 거고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게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대한민국 장은 내년에는 망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정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급으로 지금 안 좋은 거냐. 물론 환율이 1,450원 넘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우리가 수출을 어쨌든 많이 하는 나라니 또 고환율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있는 거고 100%다 죽는다고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450원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자동차나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거. 그렇죠. 이제 뭐 조선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제 그런 애들이 되게 좋아져요. 실제로 이제 97년, 98년 그 IMF 당시 환율 2,000 갔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2,000 갔을 때 그때 2,000 가서 이제 다 나라 망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럴 법하죠. 그 당시에 조선 업계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제 뭐 거제에서는 이제 강아지가 이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호황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대표적으로 거기 수출은 달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급은 원화로 주는.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남겼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형 국가고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이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1,450 이렇게 환율이면 걔들은 엄청 많이 남길 거죠. 나쁠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 환율 문제도 사실은 요즘에 조금 고환율 수혜자는 얘기들이 좀 사실은 지난주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전주까지만 해도 나라 망할 것처럼 환율 얘기를 하면 그런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저도 좀 그 기사들을 좀 접하면서 저도 매일 기사를 수십 개 수백 곡씩 보니까 느끼면서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 환율이 뭐 1,500원을 간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환율이 1,500원 가면은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20 몇 년 전입니까? 20한 5, 6년 전에 외환위기 때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있어서 이게 참 기사가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경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한 번은 이렇게 좀 멈춰서서 바라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이럴 때일수록 이제 냉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파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공포에 질려서 팔고 맞아요. 탐욕에 찔려서 사기 때문에 항상 물리는 거죠. 이럴 때 그 뭐랄까 이제 노력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좀 멀리 보셔야 돼요.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말씀을 작가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역시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작가님한테 바라는 그럼 배터리 일단 기본적으로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쪽에 계속 악재가 됐던 트럼프에 따른 어떤 그런 리스크 뭐 IRA 뭐 세액 공제 등등등 이런 모든 악재들 지금 사실 다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좀 주가도 사실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터리주들을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이런 면들 때문에 나는 배터리 쪽을 내년에 이렇게 해서 좋게 본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는 이 시대적 변화를 이제 시대적 혁명을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35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이제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차는 다 사라지고 전기차로 바뀔 텐데 이제 가는 기간 동안에 뭐 한두 해 좀 이제 슬로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슬로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슬로우해져 갖고 그게 이제 좀 과잉 반응돼서 이 주가가 이제 지금처럼 폭락했을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다 이제 바뀔 거고 그 바뀌는 와중에 있어서 이제 제가 밀고 있는 배터리 8대 종목이 거기서 이제 제일 좀 뭐랄까 경쟁력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인 해자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선도해 나갈 기업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쭉 들고 가면 되죠. 그렇죠. 작가님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단기로 투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게 8대 종목이요? 예. 8대 종목을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 8대 종목이라고 따로 말씀하신 기억이 없어서 8대 종목을 한번 좀 보죠. 배터리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 이제 LG 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이제 광물 쪽에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 이제 CNT 도전제 하는 나노 신소재 이렇게들 좀 나노 신소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8개네요. 그러면 그때 작가님 8개라는 말씀을 따로 안 하셔서 그렇지 그때 저희 1차로 작가님 모셨을 때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뭐 이들 종목들은 지금 가격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 좀 저희 녹화가 23일인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런 애들은 좀 반등을 하던데 아까 보니까 한 2%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이들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플러스였고 약간 강보합 수준이었고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타이밍은 잘 모르겠고요. 타이밍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들어갈 만한 저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당선되고 그때 이제 트럼프는 폭력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CS 윈드가 그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게 11,000 하다가 7,000원까지 이제 수익 급락했었습니다. CS 윈드 이 풍력 대표주죠. 대표주가. 그래서 이제 한 7,000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머물러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갖고 트럼프 임기 내내 총 13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대가 꽤 높군요. 그래서 이제 7,000에서 이제 뭐 10만 원 넘어갔다가 오히려 이제 바이든
당선된 4년 동안은 좀 CS 윈드 별로였고요. 거꾸로. 거꾸로 동일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금 가격대는 트럼프 임기 동안 쭉 들고 간다고 하시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8대 종목들의 상당수가. 참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2021년 2년 때였나요? 그때 20년 21년이죠. 그때 우리 2차 전지들이 대거 아주 급등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시세 이상으로 지금 작가님 말씀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은 10%가 안 돼요. 전기차 보급률이. 뭐 우리도 10%안 되지만 10%치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10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돼 갖고 지금 마치 전기차는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예. 지금 일단 뭐 GM부터 해갖고 GM 포드부터 해서 이제 내연기관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어요. 네. 이제 다 그 내연기관차 주 메이커들이 이미 다 누리꾼강을 다 걷는 겁니다. 이제 현대기아만 해도 그 남양 그 엔진 연구소. 네네네. 그거 없었잖아요. 20년. 그 내연기관 연구소. 예, 내연기관. 내연기관 연구소는 없어요 이제. 다 이제 전기차만 개발합니다. 아니 뭐 일단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내연기관 이제 추가로 뭐 생산하고 신차 모델 만드는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신차는 개발할 때 4년 5년씩 걸리니까 4년 5년 걸려갖고 이제 전기차로 하나씩 넘어가는 걸로 다 이제 계획을 다 잡아서 그게 스케줄대로 지금 가는데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그 이제 GM 그동안 쭉 연구 개발하고 이제 뭐 수십 조 원 투자했던 거를 다 이제 원상 복구하고 내연기관으로 다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진짜 되게 뭐랄까 무식하고 좀 과격한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인데 그런 무식하고 과격한 생각들을 지금 대한민국 이제 정치 관계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아이러니하고 좀 코미디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사실은 이게 작가님 모시고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사실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에 대한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작가님 말씀 그거에 대한 근거도 좀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돼서 역시 이제 그 부분을 제일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분명히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딴 것보다도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 뭐 제 계좌 열어보진 않았는데 제 계좌를 이제 파트 종목 제가 이제 뭐 종종 그 오픈하셨잖아요. 예 지금 가슴이 아파갖고 있는데 아마 한 30-40% 마이너스 거예요. 그러겠죠. 고점 대비해서. 제가 이제 아니요 제 원금 대비. 그러니까 이제 뭐 딴 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 주식 사시면 저보다 30-40% 더 그렇죠. 싸게 사는 거니까 사는 거고. 저는 이제 뭐 제 책에도 적어놨듯이 25년 12월 31일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약속은 계속해서 이제 그 유효하고 계속해서 지킬 거니까요. 저보다 한 30-40% 배터리 IC 산 가격보다 30%에서 40% 싸게 사는 건 되게 좋은 기회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양반보다 30-40% 싸게 샀는데 주가가 조금 그 중간에 또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어차피 싸게 들어갔으니까 이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그게 뭐 흔한 말로 가치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싸게 안전마진 확보해서 산다라는 거. 8대 종목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1차로 작가님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LG, 엔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뭐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뭐 올리겠습니다만 이들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떨어졌어도 여기 30-40% 떨어졌는데도 마음 편하게 계신 분도 계시니까 빠따리 아저씨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반등을 기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슬금슬금 저가 매수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가격대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니 그 10배가 올라갈 주식이면 계속해서 올라야지 왜 떨어지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찰리 먼거께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영혼의 단짝 이제 네. 이제 작고하시는 이제 찰리 그랬죠. 먼거께서 하신 말씀이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나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은 반드시 옳지 않고요.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이상하게 움직이고요. 이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이상하게 작동하고 하는 거를 그거를 역용해 갖고 내가 10배 벌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지. 시장이 이제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시장이 막 옳지,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손절해야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잘 들을 수가 없죠. 그냥 그래서 오늘 작가님 모셨고요. 내년에도 저희 투자의 공식이 작가님 계속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모시면서 뭐 배터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사실은 말씀들,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그런 조언들 여러분들과 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가님과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내년에 또 작가님 1월달에 또 모셔서 또 내년도 전망 또 당연히 또 들어간 상태 또 해야 되겠죠. 그럼 시장 상황도 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공식 오늘 박순혁 작가 편 2회째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여러분들 박순혁 작가님 다시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